신세계는 표면적으로는 골드문의 수장인 석동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조폭들 간의 후계자 경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감독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한국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작중 골드문은 두 개의 계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재범파와 북대문파입니다. 명목상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장수기가 이끄는 제1파도 있지만 재범파와 북대문파에 의해 팔다리가 잘려나간 상황이라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태죠. 작중 재범파와 북대문파는 이중구와 정청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중구는 한국인, 정청은 화교로서 골드문의 후계자 경쟁이 사실상 한국인과 중국인의 싸움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이자성의 존재. 정청계 북대문파의 2인자는 바로 이자성입니다. 작중 정청은 끊임없이 중국어를 내뱉고 말하는 반면 이자성이 중국어를 말하는 장면은 작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다같이 모여 건배를 하는 장면에서도 이자성은 중국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자성이 정청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정청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친화교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자성은 구화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교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말하고 구화교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살던 중국인들을 말합니다. 신화교들이 강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반면 이미 오랜 세월을 한국 땅에서 보낸 구화교들은 한국에 많이 동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지요. 작중에서도 이자성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결국 신세계의 결말은 이자성이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끝을 맞이하게 되죠. 이중구의 죽음. 골드문에서 실제 서열과는 다르게 4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중구의 존재는 한국 땅에서 한국인들이 가진 지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구의 죽음은 한국이 중국에게 잠식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작중에서 정청계 부하들이 스마트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 이중구의 부하들은 단순하고 무식하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준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가져오는 위기에 무지한 반면 중국인들은 영리하게 이득을 취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변거지. 작중에 등장하는 조선족 거지들은 화교인 정청에 의해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것은 화교들이 자신들의 힘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 땅에 조선족들을 유입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는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표현되는 조선족들은 화교인 정청에 의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화교의 명령을 받는 철저한 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적으로도 조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범죄 도시에 나오는 조선족들은 비록 같은 동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주로 저지르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며 조직이라고 할 만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족 장체는 영화 속 투톱 조연 중의 하나로 등장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청년견찰에 나오는 조선족들은 조직을 운영할 뿐 아니라 한국의 대형 병원과 결탁하여 장기 밀매를 주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집단으로 나옵니다. 이는 조직의 규모와 더불어 질적인 면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중 석동출은 재범파 출신의 조폭이긴 하지만 자신의 직계인 이중구보다 화교 출신의 정청을 더 아끼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일개 조폭에 불과했던 석동출의 재범파가 중국의 자본을 바탕으로 당당한 대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중국의 뒷돈을 바탕으로 성장한 한국의 정재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동출은 결국 사고로 위장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뒷돈을 받아먹은 인물들의 최후가 비참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작중에서는 골드문이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한 배지들에게 뒷돈을 대주고 있음을 대놓고 말합니다. 강영사는 장청이 죽고 골드문 부회장 자리에 오른 이자성에게 이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이는 중국의 자본이 이미 한국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친중파 매국노들을 양성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결말. 강 과장이 그린 신세계는 범죄 조직을 자신의 입맛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청의 신세계는 자신이 골드문의 회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자성의 신세계는 골드문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그린 신세계는 무엇일까요? 감독이 그린 신세계는 바로 한국이 중국에 잠식된 세상이었습니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의 초반과 결말에는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면이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감독이 구태여 이자성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을 작품 말미에 배치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 땅 팔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죠. 한국 곳곳에 자리 잡은 친중파들은 앞으로도 이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 암중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중국인으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가진 그들의 투표권이 향하는 방향은 과연 한국의 이득일까요? 중국의 이득일까요? 스크린을 벗어나 여러분에게 닥쳐올 신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차회 예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범죄 도시의 완전히 새로운 해석.